이번 시간은 피어슨 박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피어슨 박사님의 그 문화관에 대해서 피어슨 박사님께서 쓰신 글을 통해서 피어슨 박사님의 그 문화관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쓴 논문을 중심으로 피어슨 박사님의 그 문화관에 대해서 이번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피어슨 하면 우리가 되게 다 알고 있죠. 우리 평택대학교 피어슨 신학전문대학원 원어들은 피어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대표적으로 처음에 뜨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피어슨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연구라 그럴까, 피어슨을 아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피어슨의 어떤 그런 자서전 내지 또 생애를 다룬 책이 중요하죠. 그래서 피어슨의 장남이었던 델라반 피어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라반 피어슨이 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아도 피어슨의 생애와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지금 이 책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그 아들이 썼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 있는 책으로 그 데나 로버트라고 데나 로버트라는 그런 여자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에일 대학교에서 피어슨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쓴 것이 아더 피어슨과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했고, 여기 보시면 데나 로버트는 이제 한국에도 우리 학교에 여러 차례 왔었어요. 와서 특강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의 제자들이 이제 그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보스턴 대학교에서 교수하셨던 데나 로버트의 제자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은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피어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 더 소개할 것은 우리 한동훈 교수님이 작년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출판이 오래됐는데 피어슨의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피어슨을 시작으로 해서 피어슨과 관련된 언더우드라든지 또 우리 피어슨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뤘어요. 그래서 이 책이 그 우리 교수님들이 그래서 피어슨, 무디, 스펄전, 언더우드, 하디, 하트니스, 송창근, 유재현, 우리 학교 출신 송창근, 유재현이 2명 들어가고, 언더우드는 뭐 제자뻘 되는 거죠. 스펄전은 피어슨에 가서 이제 아파가지고 스펄전이 이제 목회를 못할 때 피어슨이 가서 목회를 했죠. 영국의 타버나클 교회에서. 모디하고는 아주 친구처럼 같이 이렇게 복음사역 운동을 했고, 그래서 피어슨, 모디, 스펄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목차. 그 다음에 이제 요 피어슨의 생애와 세계 복음화라는 요 CD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우리 교수님들하고 그 CTS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걸 만들기 전에 2008년에 홍성국 교수님, 또 김문기 교수님, 또 제가 우리 세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피어슨의 그 모든 태어난 곳, 목회하시던 곳, 또 활동했던 중요한 곳 이런 것을 다 탐방을 해가지고 자료를 다 모아왔어요. 그래서 그 1차 탐방을 근거로 해서 2차 탐방을 이제 교수님들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CTS와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요거 DVD도 여러분들이 그 우리 피어슨 연구원에서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피어슨의 생애에 대해서 또 우리 교수님들이 여기 이제 영국도 미국 우리 유원열 교수님도 여기 나오죠. 네. 또 우리 유인정 교수님도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피어슨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런 책과 또 동영상, 또 최근 우리 교수님들이 쓴 피어슨의 사람들이라는 책,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그동안 발표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피어슨의 성경 연구, 신학 방법, 또 문화관, 또 다른 우리 교수님들도 피어슨에 대해서 많은 그런 논문과 글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그동안에 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피어슨 연구에 관한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학교에서 자료들을 모으고 또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피어슨의 저서들 이렇게 보면 이제 피어슨의 그런 이제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번역 도서들 여기 보면 이제 피어슨이 번역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번역 도서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저서고 피어슨의 가족. 그래서 이제 피어슨의 그 가족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그러니까 손녀의 아들을 페이스북에서 만나가지고 결국 그 후손들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피어슨의 직계 후손을 이제 찾아가지고 우리 학교에 옛날에 우리 총장님과 또 우리 유인정 교수님 비롯해서 그 피어슨의 후손들과 이렇게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피어슨의 외가 이 커티스 가문도 있고 여기 이 가문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샀는데 이 가문은 우리 한국에 왔었습니다. 이 커티스하고 헬렌이 이제 그 선교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피어슨의 그 최근 소식 해가지고 제가 그 피어슨의 후손들을 이렇게 이제 찾아가지고 그동안에 자료들을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피어슨 우리 신학연구원에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가지고 제가 원장을 할 때 그 후손들을 이렇게 만난 거 낸시 피어슨하고 낸시 피어슨 코커리 요게 이제 손녀죠. 손녀 또 가계도도 이제 제가 이렇게 등재하고 같이 이렇게 요 오레곤 대학교 요 후손인데 팔마 교수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후계도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어슨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에 가면 다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구원에서 이런 자료가 필요하면 거기 가서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자료를 다운받기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자료를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어슨 자료는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이제 피어슨의 그 문화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9년에 이제 그 탐사를 이제 갔었죠. 그래서 탐사를 가가지고
그 피어슨이 이제 이제 노스필드라고 D.L. 무디와 큰 활동을 했죠. 복음지 운동도 하고 거기서 이제 SVM SVM이라고 해서 그 학생 자원 운동을 만들었죠. 그 학생 자원 운동 출신이 우리나라에 수백 명이 왔습니다. 뭐 1000명도 더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무디의 집이고 여기 무디의 집이고 여기가 이제 무디가 세운 그 여자 학교 또 무디가 세운 남자 학교는 이제 노스필드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때 가가지고 그 피어슨이 직접 만든 집 그래서 피어슨의 로드라고 있습니다. 피어슨의 로드라는 길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또 피어슨의 그런 그 오두막집 모디가 사는 그 집 전체 그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땅을 얻어가지고 피어슨이 직접 이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피어슨이 직접 이제 그 집을 세운 걸 이제 기록이 있고 그 돌들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화로가 있는데 돌에다 보면 거기다 이제 많은 그 당시 피어슨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 사인을 돌 위에다가 이렇게 페인트로 해놓은 그런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사추세츠에 언제 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그 노스필드에 가서 피어슨의 그 오두막집도 보시고 모디 집도 한번 가보시고 또 에일 대학교 가시면 에일 대학교에 원래 에일 대학교가 피어슨 컬리지였어요. 피어슨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7대조 할아버지가 세운 거죠. 조상은 8대조 할아버지가 이제 와가지고 피어슨은 이제 아마 8대조 8대 후손이죠. 근데 이제 2세 때 피어슨의 아브라함 피어슨의 그 아들 또 아브라함 제이 피어슨이 세운 학교가 에일 대학이죠. 그래서 그 에일 대학교가 원래는 피어슨 컬리지였는데 그 에일이라는 장사꾼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피어슨이라는 학교 이름이 에일대로 바뀐 겁니다. 자, 요거 피어슨의 그 가족 여러분들이 늘 보셔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피어슨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그 피어슨 연구원이라든지 또 많은 자료들, 책들 번역뿐만 아니라 원본 또 피어슨의 그런 그 아카이브를 저희들이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면 그 아카이브 방에 가면 피어슨의 그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델러반 피어슨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자료를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면 자료가 많이 있고 특별히 한국 관련 언더우드라든지 한국교회 관련된 자료들도 그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 있습니다. 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피어슨이 목회를 했죠. 그 존 하나 메이커가 세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존 하나 메이커 때 이제 피어슨이 목회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존 하나 메이커가 세운 교회인데 요거는 그 이제 최근의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는 큰 그 다운타운에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 장로교회 베다니 교회를 존 하나 메이커가 세우고 장로죠. 이제 피어슨을 설교 목사님을 모셔서 몇 년 목회를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영국에 가셨는데 여러분들이 필라델피아 가시면 필라델피아에 이제 그 베다니 교회 피어슨이 목회했으니까 존 하나 메이커가 세운 그 교회 거기 한번 가보시고 두 번째로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장로교 그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교 역사 박물관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장로교 역사 박물관이죠. 소사이티인데 그 PCUSA 그 미국의 PCA라고 있고 또 PCUSA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미국도 장로교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PCUSA 여기에 이제 여기는 주로 프린스턴 출신이고 우리나라 말하면 통합 측이죠. PCA가 있는데 거기는 웨스트민스터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통합 측, 합동 측, 또 합신이나 합동 측이나 그게 이제 PCA고 PCUSA는 이제 그 통합 측, 프린스턴 신학조가 교단 신학조죠. 그래서 PCUSA가 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 자료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 피어선에 관한 자료도 있고 또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들의 많은 기록들이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또 복사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자료를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피어선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소개할 게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이렇게만 소개해드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피어선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 강의이죠. 뭐 제가 다 설명한 것도 다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피어선은 참으로 아주 그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제도, 노예제도, 금주제도, 그리고 또 뭐 사회제도, 교육제도, 교회 안에서의 그런 흑인들이 서서 예배 본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섰고 자녀들을 사회 속에서 참 교사라든지 WCA라든지 또 여러 봉사활동,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자녀들을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는 물론 교육과 또 문서 선교 또 여러 그런 책을 쓰신 거 이런 뭐 문화 전체를 우리 피어선 박사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아주 광대하면서도 적극적인 아주 또 깊이 있고 세밀한 복음까지 번역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피어선의 그런 이제 참 그 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해놓은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좀 어려움도 많이 이제 겪었습니다. 연구를 할 때는 앞선 연구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더 발전을 하는데 처음 초기 연구를 할 때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런 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피어슨의 이런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피어슨의 문화관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아주 실천적 변혁적 문화 사역자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은 참으로 이제 뭐 이런 방법론적인 건 넘어가고요. 그런 어떤 학술적이고 총체적으로 피어슨의 문화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신학적 중심의 관점에서 시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란의 그런 문화에 대한 그런 개념들도 또 사용하고 리차드 니버의 그런 유형, 특별히 5번째에 있는 변혁적 유형 이런 것들을 또 참고를 해서 이 논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문화에 대한 걸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가 뭔가 이건 제가 벌써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대한 것들은 이제 시간상 넘어가겠어요. 자, 기독교 문화도 마찬가지죠. 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보는 것이 기독교 문화니까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피어선이 어떻게 기독교 문화관을 갖고 있는지, 피어선의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선은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글을 쓰고 논문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글을 만들었는데요.
그 피어스는 이제 그 문화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참 사람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19세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문화에 대한 오늘날과 같은 폭넓은 깊이 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은 알지 못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명하고 좀 비슷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을 능률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두뇌로 일하는 힘을 주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설교자를 또 문화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는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많이 배우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문화는 이제 교육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정신적, 도덕적, 영적인 면에서 어떤 개발, 그러니까 인격의 개발과 또 미적인 조화와 균형을 갖춘 그런 인격을 개발하는 것이 문화의 직무다. 그러니까 인격 개발을 하는데 그런 이제 참 정신적, 도덕적인 면에서 그런 어떤 미에 대한 것들 또 그런 어떤 균형감을 이제 성장시키는 것이 이제 문화로 본 거죠. 네 번째로는 아주 최상최고의 그런 어떤 그 유용성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문화의 직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런 인간들의 그런 최고의 그런 어떤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한 그런 작업을 문화로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문명과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문명을 이렇게 같이 상호 교환했습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문명하면 외적인 그런 기술, 뭐 이집트 건축술 할 때 그런 외형적인 기술을 우리가 이제 문명이라고 많이 하죠. 문화라 했을 때는 좀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거, 또 심리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자연을 도구로 만들고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문화가 더 큰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문화 속에 문명이 들어있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어서는 이 문화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 명령, 그 우리가 스킬도 우리가 공부했었죠. 스킬도는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걸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명령이다. 사명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문화관을 세워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것이 스킬도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일반 운청 속에서 이제 문화를 개발하는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스포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서로 상호 통치하지 않고 상호 독재하지 아니하고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참 그 영역 주권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일반 은혜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이제 강조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였습니다. 자,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이상적인 문화 시민이 될 수도 없고 그런 문화를 완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어스는 이런 한계를 알았죠. 그러면서도 인간은 그런 배움의 존재다. 또 교육과 교양을 개발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화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슨에 있어서는 문화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문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문화를 목표에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는 낙관주의적인 문화 지상주의자들, 또 사회복음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하루낙은
하느냐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도둑이 없고 살인이 없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았죠. 하느나. 그러니까 그런 윤리적인 또 낙관론자들은 참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참 이렇게 인간이 편해지니까 참 유토피아가 온다. 그래서 그런 사상의 복음이 그렇게 쓰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 낭만주의적인 그런 참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자들, 이 이제 사회복음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복음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피어서는 문화는 모든 인간이 교양 있는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한 훈련과 교육의 수단으로 보고 그게 끝이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는 항상 복음에 제한되며 종말 역사 속에서 복음을 위한 좋은 도구였다. 그러니까 문화는 끝이 있고 미완성,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문화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일반 운청 영역 속에서 그런 효과가 있고 유용성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어선의 그런 문화, 그래서 피어선이 아주 좋은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상의 문화를 말이에요. 일상의 문화. 이게 참 좋죠. 문화를 어떻게 뭐 거대하게 무슨 큰 역사적인 이런 관점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 일상의 문화를 말하죠. 문화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문화라는 것은 우리 삶의 총체적인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경건한 기도, 영혼을 위한 거룩한 열정, 이게 다 문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이잖아요. 신앙적인 자기 부정, 또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게 기독교인들이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는 삶, 또 세상 근심이라든지 부의 속임,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기독교 문화관이죠. 그래서 피어서는 종말을 강조하는 문화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도 종말론적인 그런 문화,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긴장하면서 청지기적이고 또 나태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즐겁고 또 인내하면서 자기의 의무, 그 문화의 의무 4가지 했죠. 교육, 정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화의 그런 의무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하면서 그렇게 참 도전과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을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실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피어선의 그 기독교 문화관이라는 것은 기도, 경건, 전도, 또 자기를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실제적인 그런 문화의 원리가 될 수가 있다. 문화적인 삶이라는 거죠. 또 그것들은 이제 참 그런 것들은 복음주의 신앙과 사회제도에 대한 열린 마음이라는 양면적인 관점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이런 신앙과 사회적인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 복음주의 전통은 사회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오픈이 안 되고 좀 늦죠, 뭐든지 늘 이게 미온적이죠. 그래서 전통을 보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전통을 보수해야지 잘못된 전통을 교회는 백인들만 앉아야 되고 흑인들은 서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전통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또 쉽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어스는 그렇게 자신은 살지 않았습니다. 개혁적이고 변화의 삶, 보수적인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금주라든지 또 담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강하게 나왔고, 또 노예제도라든지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노예 때문에. 노예제도는 당연히 인권 차원에서 그거는 참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노예제도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변혁적 기독교 문화관을 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피어슨에 있어서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참된 진리에 근거해서 교회와 사회에서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재림의 소망, 또 겸손과 섬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문화적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피어슨의 이제 그 문화의 그런 특징을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문화 형성 배경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통과하겠습니다. 문화적 교육을 많이 받았죠. 자, 피어슨의 문화적 특징. 첫 번째로 피어슨은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그런 것들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특징이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라는 것은 자기만 감싸고 꼭 끼얹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줘야 되는 거,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베푸는 문화, 이게 이제 피어슨의 첫 번째 기독교 문화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재물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어떤 삶의 양식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그래서 조금 문장을 제가 좀 길게 썼는데 결국 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질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보느냐, 자, 음식, 재물, 시간, 사람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뭐예요? 나의 몸, 나의 신앙 다 참된 주인이 누군가 그걸 먼저 인식하자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의지와 뜻에 맞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문화관이 바로 이 피어슨의 문화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 소유가 누구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나누자는 거죠. 베풀자는 거죠. 그래서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문화적 증진을 위해서 기관들을 또 세워주는 그런 기독교 문화관을 피어슨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거, 의식적이고 생활적인 삶에 직결된 그러면서 베푸는 물질에 대한 베푸는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피어슨은 베푸는 은혜의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이 원리를 갖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 그래서 피어슨은 이 말이 베푸는 것을 가장 높은 단계로 올려놓고 베푸는 사람 자신에게 가장 숭고하고 진실된 축복의 비밀과 또한 뭐예요? 멸관을 함께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어슨은 바울이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 주는 것이 복되도다. Blessing of giving. 주는 것의 축복. 주는 것의 축복. 참 주는 축복이죠. 베품의 은혜. 그러니까 주는 은혜. 주는 축복 속에서 주는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난 사반세기 전진운동 아까 말씀드린 요 책, 요 파란 책, 요 책, 즉 제 9장에 보면 베푸는 은혜의 문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Culture of Grace of Giving. 그래서 참 아주 구체적으로 베푸는 은혜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슨은 이 아까도 말씀드린 소유권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너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게 이제 사회주의자의 원칙이라는 거죠. 너 거, 당신 거 다 내 거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정의론적으로 관념론적으로 주장하고 이게 공산주의 원리가 됐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것이죠. 다 참 하나님 거다. 우리의 모든 것은 참
주님의 것이다. 네,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은 칼빈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노스트리 non sumus, 참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소유다. 데이 수모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소유물을 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래서 베푸는 문화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피어슨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진정한 베품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 주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은혜로 분배 정신을 가져야 한다. 자, 이렇게 모든 물질에 대한 베품을 이제 베품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는 베푸는 은혜의 법칙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축복이다. 그러니까 베푸는 것은 giving is blessing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피어슨은 기부와 학교 설립에 도움을 준 유대인 바론 하시, 전쟁 중에도 선교 헌금을 했던 스토넬 잭슨, 헌금에 충실했던 나다니엘 코, 또 순교자인 헝거리 엘리자베스, 이런 사람들은 참 기부 문화, 베푸는 문화 인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푸는 것은 하늘의 상급과 인생의 축복이다.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재물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소유주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축복을 넘치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참 베푸는 문화, culture of giving is blessing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타자를 위한 이제 자, 피어서는 타자를 위한 그런 섬김의 봉사의 그런 문화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섬김과 봉사의 문화라는 것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내면적인 태도, 또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섬김이 자세와 태도와 내면적인 것과 관련된 문화라면 봉사라는 것은 섬기기 위한 의지적인 실천적 행위의 문화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의지와 실천이고, 그죠? 또 봉사라는 것은 이런 섬김이 자세와 태도와 내면적인 것과 관련된 문화, 그죠? 봉사는 액팅하는 거죠. 그래서 섬김의 문화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대해주고 행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섬김의 신학에서 출발해야 되고, 또 피어슨의 삶은 하나님 주신 제1의 선물로서 바로 그 선물의 활용은 다른 모든 선물들을 누리고 이용하는 데 달려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자는 거죠. 봉사하고 섬기는 삶.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자를 더욱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피어슨의 그런 봉사와 섬김, 희생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피어슨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제도에 대한 변혁적 문화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어슨은 이제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섬김, 나눔, 또 그런 참 베품,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소극적인 이런 일상적인 그런 관계라면은 이제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이런 아주 변혁적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변혁적 문화관에 이제 도입을 하는데 바로 제도와 관습 이걸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잘못된 교회 제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어떤 참 그 백인 위주의 문화들, 흑인들과 함께 예배를 안 하는 거죠. 또 의자가 비어도
그 지정 좌석을 했어요. 돈을 내고 자기 자리를 사는 거예요. 1년에 뭐 10,000불 주고 그 자리를 사놔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면 자리가 비면 흑인이 와서 앉아야 되는데 흑인은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정 좌석을 폐지했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백인 장로들이 반대해가지고 피어슨이 인디아나폴리스에 있는 그 제일 장로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피어슨이 이제 그 목회를 이제 거기서 안 하게 되는 이제 결과를, 이런 교회의 잘못된 변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어슨은 떠나게 되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사회 변혁,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노예제도, 노동 문제, 금주법, 주세 인상,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 학조라든지 이런 것들, 노동 이런 노예 해방, 일단 여성에 관한 도움, 여성을 훈련, 여성이 그런 참정권도 없고 많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성을 훈련시키고 여성을 동등하게 대해주는, 그래서 여성을 리더로 만들어주고, YWCA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피어슨은 이런 많은 문화적 특징을 이제 보여주었다. 결론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피어슨은 아주 개혁적인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참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래서 이제 선교도 하고, 우리 피어슨이 우리 학교 성경을 공부해야 또 참 복음이 증거되고 또 문화적인 발전이 있고, 그래서 학교를 세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문화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참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또 현실 문화 속에서도 또 충성스럽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쓴 논문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분이 넘었는데, 오늘 피어슨의 그런 이제 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피어슨의 세계관도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피어슨의 세계관은 말씀을 많이 못 드렸고, 피어슨의 그런 참 또 교육적인 배경이라든지, 또 피어슨이 목회했던 그런 장소,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잠시 이 강의로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 피어슨의 생애에 관한 그 책과 또 유튜브 피어슨 생애 그 유튜브를 좀 보시고, 또 피어슨에 대한 그런 논문들,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어슨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문화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 피어슨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델라반 피어슨 또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피어슨을 기념하는 학교다. 피어슨 기념 바이블 스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묘지가 브루클린에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에 브루클린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 엄청난 그런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묻혀 있죠. 그래서 그 묘지를 우리가 그대로 본따와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요 지금 피어슨 묘지가 어디로 지금 요 우리 그 묘지 있죠? 피어슨의 그 동상 옆에 있는 묘지, 그 자녀들과 같이 묻혀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뒤에 이렇게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나오네. 그래서 우리 이제 피어슨 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피어슨 그 대표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학조가 피어슨의 그런 신학과 정신, 또 피어슨의 그런 문화, 또 피어슨의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을 통해서 여기 있군요. 여기 이제 그 묘지가 여기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뻔 따와서 만든 겁니다. 이걸.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피어슨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책 같은 거 그리고 책 한 권을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내가 올 때까지 완수하라. 피어슨 생애와 세계 복음화. 그래서 이 데나 로버튼 박사가 썼어요. 그래서 요 책을 좀 더 보완한 겁니다. 보완해서 책을 써서 그걸 또 우리 유인정 교수님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 책을 또 필요하면 연구원에 가면 몇 권 남아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고 몇 권 남아 있는데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DVD도 여러 개 있으니까 연구원 가서 하나 달라 그러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피어슨에 대해서 봤습니다. 제가 피어슨에 대한 많은 그런 그 도전, 특별히 미국 노스필드에 갔을 때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피어슨 로드가 다 미국에 여기 보면은 여기 피어슨 로드가 있죠. 참 피어슨이 이렇게 죽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여기 메사추세츠죠. 여기 피어슨 집이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피어슨 로드인데, 여기 피어슨 로드가 있죠. 이 피어슨 로드에 여기 갔더니 이제 어떤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종탑이 있어요. 여기 종탑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아마 무디집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다 이렇게 방문하고 왔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피어슨 로드가 있죠. 여기 이게 이제 매사추세츠 북쪽에 여기 피어슨 로드. 참 그걸 제가 보고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여기 건너편에 여기에 잘 안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고등학교가 있고 남자고등학교, 이쪽에 이제 여학교도 있고, 여기 이제 그 노스필드, 여기에 그 소위 말해서 무디가 살던 그 집도 여기 있습니다. 무디 하우스가. 여기 어디 무디 집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참 우리 평택대학교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이렇게 선교하신 그 피어슨 박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여러분 보여주지를 못했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요것만 보고 혼자만 봤네. 피어슨 로드. 피어슨 로드 보면 여기 피어슨 여기 여기 피어슨 로드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아마 존 하나 메이커일 거예요. 존 하나 메이커 길인 것 같은데, 여기 피어슨 로드로 가서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피어슨이 지은 집이 있어요. 여기에 아까 보여줬던 그 집.
피어슨 로드로 이렇게 해석하면 요거 같은 요거 같은 요거 같은 요게 피어슨이 직접 지은 이거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아까 그 사진에 봤던 그 우리 3명이 찍은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참 피어슨에 대해서 공부한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들을 보시면서 피어슨에 대한 이해를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